안녕하십니까. 기적같은 진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막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거대한 돔구장이 일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이로운 침묵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놀랍게도 갓 20살을 넘긴 대한민국의 젊은 투수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기지 않는 전율의 순간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야구의 새로운 10년을 책임질 괴물투수의 탄생과 그 이면에 숨겨진 드라마틱한 진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2025년 11월 16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일본 야구의 심장부라 불리는 도쿄돔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한국 투수들에게 영광의 무대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통곡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2026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대비한 한국과 일본의 평가전 2차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평가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지만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은 그 어떤 결승전 못지않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쿄돔을 가득 메운 4만여 명의 일본 관중들은 자국 대표팀의 압승을 기대하며 웅장한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공기의 무게감은 베테랑 선수들조차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숨막히는 마운드 위에 선발 투수로 호명된 선수는 다름 아닌 한화 이글스의 영건 정구주였습니다. 한국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국제무대, 그것도 적진 한복판인 도쿄돔에서의 선발 등판은 그에게 있어 가혹할 정도의 시험대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과연 저 어린 선수가 도쿄돔의 중압감을 견뎌낼 수 있을까? 초반에 대량 실점만 하지 않아도 성공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주심의 플레이볼 선언과 함께 전구주는 포수 최재훈을 향해 첫 공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쿄돔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회 말 일본의 공격,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것은 무라바야시 이츠키였습니다. 그는 일본 프로야구 내에서도 끈질긴 승부와 높은 출루율로 정평이 나 있는 까다로운 타자입니다. 흔히 국제대회 첫 경기, 첫 이닝의 선두 타자는 투수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들 합니다. 여기서 볼넷을 내주거나 안타를 맞으면 경기는 걷잡을 수 없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일본 벤치는 전구주가 긴장하여 재구난조를 보이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구주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스미트가 찢어질 듯한 파열음을 내며 꽂히는 묵직한 패스트볼, 그리고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는 예리한 변화구, 전구주는 초구부터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해 들어갔습니다. 무라바야시는 전구주의 기세에 눌린 듯 제대로 된 스윙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빗맞은 타구는 포수 파울플라이로 허무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가 올라가는 순간 한국 더가웃에서는 안도의 한숨 대신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긁히는 날이다라고 선언하는 듯한 투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타자는 노무라 이사미와 모리시타 쇼타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일본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이자 중심 타선의 핵심인 선수들입니다. 실투 하나면 언제든지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이들을 상대로 전구주는 오히려 기어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F50를 상회하는 강속구가 타자의 무릎 높이로 낮게 제구되었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날카로운 슬라이더는 타자들의 배트를 허공에서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노무라 이사미와의 승부에서 전구주는 과감한 몸쪽 승부를 펼친 뒤 결정구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져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냈습니다. 타자는 공이 궤적을 쫓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덕아웃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등장한 모리시타 쇼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구주의 공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했고 모리시타의 배트는 공이 지나간 자리를 뒤늦게 가를 뿐이었습니다. 연속 헛스윙 삼진, 1회 종료. 전광판에는 선명하게 명위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3자 범퇴, 안타는커녕 볼넷 하나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출발이었습니다. 도쿄돔을 가득 채웠던 일본 관중들의 함성은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투수 누구야? 한국에 저런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었어. 라는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전구주가 마운드를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옅은 미소와 확신에 찬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투구 내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1회에 보여준 전구주의 퍼포먼스는 일본 타자들이 분석해왔던 데이터 그 이상이었습니다. 직구의 구위는 스피드건에 찍힌 구속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졌고 릴리스 포인트는 일정해서
타자들이 구종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20살 투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싸움닭 기질이었습니다. 타자의 이름값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공을 믿고 던지는 그 배짱,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야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새로운 에이스의 자질이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베테랑 포수이자 이날 전구주와 배터리 호흡을 맞춘 최재훈은 1회를 마치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는 전구주를 향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오늘 일내겠다는 확신으로 반짝였습니다. 동료들 역시 환호하며 이 젊은 영웅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흐름의 스포츠이며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1회의 완벽함이 2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너무나 완벽했기에 찾아올 수 있는 방심이라는 틈새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쿄돔의 마운드는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구주가 보여준 1회의 충격적인 퍼포먼스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2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그에게 닥친 뜻밖의 시련,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그의 진짜 가치, 단순한 구위형 투수를 넘어선 괴물의 멘탈을 증명한 2회의 사건은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이자 한일전 역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2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전구주는 자신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계속해서 그 숨막히는 순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 특히 야구에서 흐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댐은 거대한 물결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균열 하나에서 붕괴가 시작된다고 하죠. 1회를 너무나 완벽하게 막아낸 전구주에게 2회는 바로 그 미세한 균열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회 초의 공방전을 통해 이 20살 청년이 단순히 공만 빠른 유망주가 아닌 스스로 만든 지옥 불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거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2회 초, 전구주는 선두타자 마키 슈고를 마주했습니다. 마키 슈고는 일본 국가대표팀의 차세대 4번 타자로 불릴 만큼 성구안과 컨택 능력이 뛰어난 타자입니다. 1회의 기세를 몰아 전구주는 초구부터 씩씩하게 공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마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인구에 속지 않고 끈질기게 커트하며 투구수를 늘려갔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끝에 결국 전구주의 회심의 직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벗어났고 주심은 볼넷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경기 첫 출루 허용이었습니다. 완벽했던 1회의 흐름에 출루라는 작은 파문이 일자 잠잠했던 도쿄돔의 일본 관중들이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사 1루, 투수에게는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타석에는 니시카와 미쇼가 들어섰습니다. 전구주는 흔들림 없이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고 이어지는 공으로 유인했습니다. 니시카와가 받아친 공은 투수 정면으로 굴러가는 평범한 땅볼이었습니다. 됐다. 병살타 코스다. 한국 중계진과 팬들이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공을 잡은 정우주는 지체 없이 몸을 돌려 2루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원섹스트리 혹은 1-4-3으로 이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병살 플레이를 머릿속에 그렸을 것입니다. 투수가 직접 타구를 잡아 2루로 송구하여 선행 주자를 잡고 1루까지 아웃시키는 시나리오. 이것만 성공한다면 볼넷으로 인한 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닝은 정리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전구주의 손을 떠난 공은 2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온 유격수의 글러브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은 2루수와 유격수 사이의 애매한 공간으로 빠져버렸고 그 사이 1루 주자는 여유있게 2루에 안착했습니다. 타자 주자 역시 1루에서 세이프, 아웃 카운트 2개를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순식간에 무사 2루의 위기로 돌변해버렸습니다. 명백한 전구주의 송구 실책이었습니다. 도쿄돔은 일순간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이제야 어린 투수가 무너지는구나라고 확신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관중석의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안타를 맞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실수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사실은 어린 투수의 멘탈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급격히 커지는 부담감. 보통의 신인 투수라면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일본 벤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자 키시다 유키노리에게 즉각 희생번트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키시다는 침착하게 공을 굴렸고 전구주와 내야지는 1루에서 타자 주자를 잡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1-4-2, 3루, 안타 하나면 2점, 외야, 플라이나, 내야 땅볼 하나만으로도 1점을 헌납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득점권에 주자가 2명이나 나가 있는 상황. 일본은 선취점을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4-3루, 자신의 실책으로 만든 위기,
적지인 도쿄돔의 압도적인 응원 열기,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마운드 위에 서 있는 전구주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는 모자를 고쳐 쓰고 로진백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나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더욱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실수는 내 힘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다짐하는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타자는 사사키 타이. 컨택 능력이 좋아 희생 플라이나 빗맞은 안타를 만들어내기에 능한 타자입니다. 전구주는 초구부터 과감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사키 역시 끈질기게 승부했고 결국 전구주의 공을 받아쳤습니다. 딱!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타구는 내야를 가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빨랫줄처럼 2루수 정면으로 날아갔습니다. 2루수가 점프하며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2루 직선타 아웃. 3루 주자가 홈으로 쇄도하려다 급히 귀루해야 할 만큼 강하고 빠른 타구였습니다. 만약 타구가 조금만 옆으로 빗나갔다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뻔했으나 전구주의 구위가 타자를 압도하여 정타를 허용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수아웃스트라이 3루. 가장 큰 고비 하나를 넘겼지만 위기는 여전했습니다. 마지막 타자는 이시가미 다이키. 여기서 안타 하나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포수 최재훈은 전구주에게 마운드로 올라가 무언가 짧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마도 너의 공을 믿어라 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전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와인드업, 코구, 53km 직구가 바깥쪽 꽉 차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 슬라이더가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순식간에 투 스트라이크 노볼, 타자는 수세에 몰렸고 전구주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구, 최재훈은 몸쪽 높은 코스를 요구했습니다. 타자의 눈을 속이고 배트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대담한 선택. 전구주의 손끝을 떠난 공은 마치 레이저 빔처럼 포수 미트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이시가미의 배트가 뒤늦게 돌아갔지만 공은 이미 미트에 꽂힌 뒤였습니다. 삼진, 헛스윙 삼진, 심판의 우렁찬 콜과 함께 2회 초가 종료되었습니다. 무사웃, 비르, 훈사티, 3루라는 지옥같은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정우주는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고 도쿄돔의 일본 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실점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구주라는 투수가 가진 그르니의 크기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이나 상황 탓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결자해지 지혜체 하는 모습. 이것은 10년차 베테랑 에이스에게서나 볼 법한 위기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강철 같은 멘탈까지 갖췄음을 전 세계에 알린 2회였습니다. 위기를 넘긴 전구주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회, 그는 자신이 왜 한국 야구의 미래인지를 확실한 마침표로 보여줍니다. 실수를 딛고 일어선 영웅의 서사는 이제 가장 완벽한 피날레를 향해 달려갑니다. 2회의 절체절명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한 전구주에게 더 이상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구 격언 중에 위기 뒤에 찬스라는 말이 있지만 투수에게는 위기 뒤에 각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3회 초, 다시 마운드에 오른 전구주의 모습은 1회 때의 패기 넘치는 신인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도쿄돔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한 노련한 사냥꾼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이닝에서의 송구 실책, 그 뼈아픈 실수가 오히려 전구주에게는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위기는 내가 껐으니 이제 내 공으로 상대를 압도하겠다. 마운드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3회의 선두타자는 이소바타 료타였습니다. 끈질긴 승부로 투수를 괴롭히는 유형의 타자입니다. 이소바타는 전구주의 공을 커트해내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1구, 2구, 벌, 3구, 볼. 승부는 어느새 9구까지 이어졌습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진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구주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포수 최재훈의 미트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9구째, 전구주의 손을 떠난 공은 타자의 눈높이로 솟아오르는 듯한 하이패스트볼이었습니다. 이소바타의 배트가 허공을 갈랐고 주심의 손이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헛스윙 삼진, 끈질긴 승부의 마침표를 찍는 완벽한 구위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 나왔고 전구주는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습니다. 그 장면은 이날 그가 보여준 투구 중 가장 역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승부는 다시 상위 타선으로 돌아갔습니다. 1회에 상대했던 무라바야시 이츠키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구주의 공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무라바야시는 힘없는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타자 노무라 이사미 역시 전구주의 위력적인 공에 밀려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회 종료. 2회의 위기는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전구주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이닝을 삭제했습니다.
이날 전구주가 남긴 최종 성적표는 3이닝 52구, 무피 한타, 하탈 3진, 1볼넷, 무실점. 기록지의 숫자만으로도 완벽에 가깝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경이롭습니다. 일본의 정계 타자들이 단 하나의 안타도 뽑아내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강철 같은 멘탈은 그가 왜 차세대 국가대표 에이스로 불리는지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운드를 내려오는 정우주를 향해 한국 벤치뿐만 아니라 적진인 일본 관중석에서도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WBC를 앞두고 이보다 더 강렬한 쇼케이스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경기 후 인터뷰 구역, 믹스트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전구주와 배터리 호흡을 맞춘 베테랑 포수 최재훈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최재훈은 경기 내내 전구주를 리드하며 안정감을 불어넣어준 숨은 공신이었습니다. 기자가 전구주의 투구에 대한 평가를 묻자 최재훈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 평소와 똑같이 좋았습니다. 어린 선수가 큰 무대에서 자기 공을 던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견하네요. 여기까지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선배의 따뜻한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재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장난기가 서리더니 촌철살인춘 대살인 과도 같은, 하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독설이 이어졌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수비입니다. 병살 기회였는데 딴 데로 던져버려서 수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회 초 전구주가 병살타 코스에 타구를 잡아 2루로 악송구했던 그 장면을 콕 집어 언급한 것입니다. 만약 그 실책으로 인해 실점을 하거나 경기를 그르쳤다면 감히 꺼내지 못할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전구주가 그 위기를 스스로 완벽하게 막아냈기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팀이 승기를 잡았기에 할 수 있는 유쾌한 농담이었습니다. 최재훈은 한술 더 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공만 잘 던지면 뭐 하나 싶어요. 이 말은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며 일본 타선을 잠재운 투수에게 공만 잘 던지면 뭐 하냐라니, 이보다 더 역설적이고 재밌는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전구주가 투구 내용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음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흠잡을 곳이 오직 그 수비 실수 하나뿐이었다는 뜻이니까요. 최재훈은 농담 뒤에 곧바로 진심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했다며 전구주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은 뉘앙스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전해지자 정우주 역시 선배님 말씀대로 수비 연습 더 하겠습니다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는 단순한 농담 따먹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선수 사이에 흐르는 깊은 신뢰와 편안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를 부부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읽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운드 위에서 투수가 가장 외로울 때 유일하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포수입니다. 전구주가 2회의 실책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씩씩하게 공을 던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방마님 최재훈이 보내준 무언의 신뢰와 리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후 긴장이 풀린 후배에게 장난 섞인 핀잔을 주며 부담감을 털어내주는 것 또한 베테랑 포수의 노련한 멘탈 케어 방식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선수의 케미스트리가 소속팀 한화 이글스에서부터 다져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화는 이번 WBC 국가대표팀에 무려 6명의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포수 최재훈과 투수 전구주를 필두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 거포 내야수 노시환, 그리고 재간둥이 외야수 문현빈까지 투수와 야수, 신구의 조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글스 6인방은 대표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팀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투수와 포수가 국제대회에서도 배터리를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서로의 습관, 구질, 심리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별도의 사인 교환 없이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최재훈이 전구주의 멘탈을 쥐락펴락하며 최상의 피칭을 이끌어낸 것처럼 말이죠. 공만 빠르면 뭐해? 라는 최재훈의 농담은 역설적으로 너는 공도 빠르고 멘탈도 좋은 최고의 투수다라는 극찬으로 들립니다. 도쿄돔을 침묵시킨 20살의 괴물 투수와 그를 완벽하게 조련한 베테랑 포수. 이 환상적인 배터리의 호흡은 다가올 WBC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꼴찌팀이라는 오명을 벗고 이제는 국가대표의 산실로 거듭난 한화 이글스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정확하게 예견했던 한 사람의 소름 돋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2년 전 무슨 말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약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패배의식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우리는 안 돼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는 팀의 잠재력을 갉아먹습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 한화 이글스는 오랫동안 그 아픈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성적 부진, 계속되는 리빌딩, 그리고 팬들의 애환, 보살팬이라는 별명조차 그들의 인내심을 대변하는 슬픈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도쿄돔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한화 이글스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국가대표팀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야구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그 우승팀이나 전통의 강호 구단이 아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최하위를 전전하던 한화 이글스에서 가장 많은 국가대표 선수가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명단은 화려함을 넘어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한국 야구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팀의 정신적 지주인 투수 류현진, 190km를 던지는 대한민국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 그리고 오늘 도쿄돔을 충격에 빠뜨린 새로운 괴물 정구주까지 마운드의 높이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여기에 리그 최고의 거포 내야수 노시환,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로 성장한 외야수 문현빈, 그리고 이 모든 투수들을 이끄는 안방마님 최재훈까지 투타와 신구 조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총 6명의 독수리 군단이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한 팀에서 6명의 국가대표가 선발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팀의 전력이 리그 최정상급으로 올라섰다는 증거이며 무엇보다 그동안 진행해온 선수 육성 시스템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거나 갑작스러운 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그것도 2년 전에 예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 이글스의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이자 현재는 코치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있는 정우람입니다. 시간을 잠시 2023년 시즌 개막 직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KBO 리그 미디어데이 현장, 각 구단을 대표하는 주장과 간판 선수들이 모여 시즌 각오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한화 이글스의 주장이었던 정구람 선수는 마이크를 잡고 다소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한화는 여전히 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많은 전문가는 그해 역시 한화가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구람은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장담하는데 3년 내로 우리 팀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가장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들 그 꿈을 안고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라는 덧붙인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일부는 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파이팅 정도로 치부했고 냉소적인 이들은 현실을 모르는 과장된 희망사항이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꼴찌팀에서 국가대표가 가장 많이 나온다니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나리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인 2025년 정구람의 예언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예상보다 1년이나 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더 이상 패배에 익숙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도끼를 품고 성장했고 베테랑들은 그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단단한 팀워크를 완성했습니다. 문동주는 리그를 지배하는 파이어볼러로 성장했고 노시환은 홈런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문현빈은 공수주를 갖춘 육각형 타자가 되었고 류현진의 복귀는 활용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전구주가 혜성처럼 등장하며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이제 한화라는 둥지를 넘어 대한민국 야구를 이끄는 주축이 되었습니다. 정구주가 도쿄돔에서 일본 타선을 꽁꽁 묶은 그날 밤, 포수 최재훈은 인터뷰가 끝난 뒤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정구람 코치님 말대로 됐네. 소름 돋지 않냐. 그의 말처럼 이 상황은 단순한 성적 상승을 넘어선 감동을 줍니다. 그 골지의 반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리빌딩의 고통, 수없는 패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흘린 땀방울,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서로를 다독였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정구람 코치가 2년 전 보았던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후배들의 눈빛에서 변화를 감지했던 것입니다. 패배에 젖어있는 눈빛이 아니라 승리를 갈망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끼 어린 눈빛들을 보았기에 그는 3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하며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팬들에게 이번 국가대표 명단 발표는 우승 트로피만큼이나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왜 하필 한화를 응원해서 고통받느냐는 놀림을 받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국가대표 최다 배출 구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슴 펴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쿄돔 마운드에 선 전구주의 등 뒤에는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준 팬들의 염원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정구람 코치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이 된 그 예언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약진은
단순히 특정 구단의 경사가 아닙니다. 이는 KBO 리그 전체에 신선한 자극을 주며 한국 야구의 저변이 얼마나 탄탄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만년 꼴찌팀에서 국가대표 사관학교로 황홀탈퇴한 이들의 드라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6명의 독수리 전사들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세계 최강국들과 겨룰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쿄돔에서의 평가전은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기세를 몰아 WBC 본선에서도 한화표 야구가, 아니 대한민국 야구가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전구주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제 거대한 태풍이 되어 야구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놀라운 활약을 지켜본 팬들의 생생한 반응과 앞으로 펼쳐질 한국 야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전구주와 한화 이글스, 그리고 대한민국 야구를 향한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도쿄돔을 뒤흔든 20살 전구주의 역투는 현해탄을 건너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전구주, 한화 이글스, 초재훈 인터뷰, 도쿄돔 한일전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야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국제대회, 특히 일본전에서 겪었던 무기력한 패배와 도쿄돔 참사라 불리던 아픈 기억들을 씻어내기에 충분한 쾌거였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전구주가 보여준 퍼포먼스에서 단순한 승리 이상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고시그메르를 넘나드는 강력한 직구로 일본 타자들의 배틀을 부러뜨릴 듯 압도하는 모습, 자신의 실수로 초래한 위기에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타자를 요리하는 강심장, 그리고 경기 후 보여준 선배와의 훈훈한 케미스트리까지,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팬들이 열광한 포인트는 세대 교체의 희망이었습니다. 류현진, 김광현의 뒤를 이을 확실한 에이스가 보이지 않아 고민하던 한국 야구계, 문동주에 이어 전구주라는 또 하나의 거물급 투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한 파이어볼러 듀오가 지키는 한국 야구의 마운드는 이제 세계 어느 팀과 붙어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팬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이글스의 심장, 와, 2회 무사 2루 위기에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삼진 잡는 거 보고 소름 돋았다. 이게 진짜 20살 멘탈 맞나요? 한화 팬으로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전구주 만세, 야구는 9회 말, 최재훈 선수가 수비 연습 좀 해야겠다고 농담할 때 둘이 웃는 거 너무 보기 좋네요. 저런 여유가 팀 분위기를 말해주는 듯 배터리 호흡이 국대에서도 빛을 발하길. 코리안 몬스터, 전구람 코치님의 3년 예언이 진짜 소름이네요. 꼴찌팀에서 국대 6명이라니 한화 육성 시스템이 진짜 달라지긴 했나 봅니다. 이제 보살팬 그만하고 우승팀 팬 합시다. 도쿄돔 도장 깨기, 일본 관중들 조용해지는 거 보셨나요? 그 정막이 저한테는 가장 큰 환호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이 주눅 들지 않고 자기 공 던지는 게 너무 대견합니다. UBC 우승 가자. 류현진이 중심 잡고 문동주랑 정우주가 앞에서 때리고 뒤에서 막으면 이번 WBC 진짜 해볼 만하다. 일본이랑 결승에서 다시 붙어서 제대로 갚아주자. 지구 애복. 솔직히 2회에 송구 실책했을 때 또 무너지나 싶었는데 거기서 스스로 해결하는 거 보고 팬티 갈아입고 왔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은 진짜 타고난 듯. 베이스볼 키드. 전구주 선수 인터뷰도 너무 겸손하고 귀엽네요. 공만 잘 던지면 뭐해 라는 최재훈 선배의 말에 빵 터졌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팀 케미가 역대급인 국대 같습니다. 한화 왕조 건설. 이제 한화는 약팀이 아닙니다. 국대 선발 투수진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강팀입니다. 전구주 선수, 부상 없이 롱런해서 한국 야구의 레전드가 되어주세요. 스트라이크 존.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내용이 압도적이라 더 기쁘다. 3이닝 퍼펙트에 가까운 피칭. 일본 정예 타자들이 배트도 못 내는 거 실화냐. WBC 본선이 너무 기다려진다. 팬들의 반응처럼 이번 평가전은 다가올 2026 WBC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전구주는 이제 조커를 넘어선 핵심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기전 승부인 국제대회에서 강력한 구위와 배짱을 가진 투수의 존재는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류현진이라는 확실한 리더와 함께 문동주, 전구주가 이끄는 영건 마운드는 역대 최강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쿄돔에서 피어난 한 젊은 투수의 놀라운 투혼과 그를 감싸는 베테랑의 리더십, 그리고 꼴찌에서 국가대표 산실로 거듭난 한화 이글스의 기적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전구주가 던진 공 하나하나에는 한국 야구의 미래가 담겨 있었고 최재훈의 유쾌한 농담 속에는 팀을 하나로 묶는 신뢰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전구주는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검증된 에이스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강인한 멘탈은 기술보다 더 값진 자산입니다.
둘째, 한화 이글스의 약진과 전구람 코치의 예언 적중은 한국 야구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올바른 육성 시스템과 선수단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팀이라도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비상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다가올 3월, WBC 본선 무대에서 이들이 써내려갈 또 다른 신화가 벌써부터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한국 야구의 기적 같은 순간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우리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WBC 예상 성적과 응원 메시지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야구장 밖에서는 듣기 힘든, 더욱 놀랍고 가슴 벅찬 기적 같은 진실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